분묘기지권 볼게요. 분묘기지권. 묘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이에요. 관습법상 인정되고. 1번 동그라미 1번 타인 토지에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 정도 그 식으로 밖에 안 나와요. 자,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죠. 남의 땅에. 그 후 20년간 안 들키면 돼요. 몰래 묘 설치하고 20년간 안 들키면 취득시효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취득시효에서 용익물권은 취득시효 된다고 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용익물권 취득시효 됩니다. 자, 기억, 니은 이 두 개가 별 3개예요.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지 분묘 밑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토지 사용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 토지 점유가 타주란 얘기죠. 묘 설치한 자의 분묘 기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 우리 점유권에서 했어요. 타주니까 소유권은 취득시 안 된다는 거. 자, 니은이 가장 중요해요. 자, 분묘기지권을 내가 20년 동안 안 들켜서 취득시 했어요. 자, 예전에는 이 경우 월세 안 내도 됐어요. 이상한 대법원 판례 있지. 근데 대법원 판례가 2년 전에 바뀌었어. 이제는 지료 내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경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산 주인이 야 월세 내 지료 청구하면 이제는 지료 지급 의무 있다 동그라미. 이게 70년 동안 판례를 변경시켰어. 왜? 욕을 연락에 먹었어요. 이 판례가. 한번 생각해봐. 아니 남의 땅에 묘 설치했죠? 20년 안 들켰어. 산주인이 가보니까 묘가 덩그러니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취득시효했어. 근데 월세 안 내도 된대. 그게 기존 70년간의 대법원 판례였어요. 너무 묘를 중시했지. 욕먹었죠. 아니 취득시효 먹어서 묘를 이장을 못 시키는데 산주인 입장에 생각해봐요. 근데 돈도 못 받아. 다만 돈 10,000원이라도 받고 싶은데 대법원 판례가 지료 지급할 의무 없다. 욕먹었죠. 이제는 욕을 하다 먹으니까 판례를 바꿉니다. 이제는 취득시효하면 지료 지급 의무 있다. 그래서 외워요. 이제는 취득시효하면 지료 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남의 땅에서 묘 설치한 사람이 묘는 철거 안 되해도 돈은 좀 줘야지. 남의 땅에 몰래 설치한 나쁜 사람 돈은 내야지. 그래서 이제는 취득시효한 경우 지료 지급 의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딱 나온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또 당분간 안 나와요. 10년 후 나와요. 자, 디귿. 장사법 시행 2001년 이후 설치된 묘라면 이제는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장사법 시행 후 연도는 알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나오니까.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묘에는 이제는 취득시효 안 된다는 거. 자, 2번부터 6번이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30년 동안 나온. 그래서 한 번씩만 읽어보면 돼요.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묘 안에 시신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시신이 없어. 가명. 그러면 분묘기지권 취득 못할 거고. 그 다음 봉분이 안 보여. 자, 봐요. 남의 땅에 묘 설치했죠. 그러면 이 봉분이 보여야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요. 분묘기지권. 이 토지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절하잖아요. 이 토지 사용 분묘기지권. 그래서 아예 시신이 없거나 평장됐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자, 3번.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의 빈 땅에도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절도 하고 여기 앉아서 과일도 먹고 그런 식으로 주위의 빈 땅에 미쳐. 그러나 사성 뒷부분 넓은 뒷부분 사성에까지 미치지는 않아요. 사성이 뭐냐? 어려운 말이죠. 여기 넓은 공간 묘 뒤로 넓은 그 의미예요. 뒷부분 뻗어나간 사성에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여기 제사 지을 때 절할 수 있는 공간,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만 사용할 수 있지 묘 뒤에 있는 부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단어로 나와요. 자, 4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묘만을 왜 인정되는 거지 새로 묘 설치 못해요. 여기에서 잠깐 오른쪽으로 옮길 수도 없어요. 오로지 이미 설치된 묘에만 인정되지
단분이든 쌍분이든 쌍둥이든 새로운 묘는 설치할 수가 없다. 이해되죠? 새로운 묘는 안 돼. 이 공간 안에서 이장도 안 돼. 이렇게 세묘 안 돼. 같은 분묘기지 내라 하더라도 이장도 안 돼. 이런 게 다 기출이야, 기출. 그러니까 한 번에 하셔야 돼. 그 다음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연히 묘수호 봉사 즉 제사 지내는 동안 계속 존속한다. 그래서 후손이 찾아오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 그 말이에요. 즉 묘는 건물도 아닌 공작물이죠. 5년이 아니란 얘기야. 5년이 아니라 자손이 찾아오는 한 계속 분묘기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6번 쉬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묘가 멸실했죠. 하지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말돼. 그래서 일시적 멸실이니까 소멸하지 않는 말돼. 그래서 얘들은 다 대부분 판례라 한번 쭉 읽어보고 너무 힘쓰지는 말아요. 잘 안 나오니까. 자 이제 지역권 이런 거 열심히 해야지. 한 문제 나오니까. 자 1번 법조문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지역권에 있어 토지 이용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통행 목적으로 써도 되고 용수 목적으로 써도 되고 기타 등등 이 말을 이용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기타 등등등등. 자 2번이 중요하죠. 오른쪽 땅 그림 봐봐요. 통로가 있고 왼쪽 땅 갑 오른쪽 땅을 오른쪽 을이 왼쪽 땅을 통행하는 지역권을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받죠. 그러면 통행 지역권 취득. 오른쪽 땅이 요역지, 왼쪽 땅 빗금친 부분으로 통행하죠.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가 기초죠. 그래서 2번 편익이 필요한 오른쪽 땅 요역지, 빗금친 부분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이걸 승역지. 자 기역, 니은, 왕별. 요역지는 오른쪽 땅은 항상 요역지면 오른쪽 땅을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왼쪽 땅 승역지는 빗금친 부분인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대로. 그래서 오른쪽 땅은 사각형 전부죠. 일필토지 전부여야 돼. 요역지는 요역지의 오른쪽 땅은 일필토지 이게 일필토지예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로 통행할 수도 있고 빗금친 부분 일부만 통행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라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뜨는 거야. 는 같이 왕별. 따라서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지역권은 태어나야지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위한이 요역지 오른쪽 단 개념 위한. 그래서 위한 요역지는 전부해야 되니까 일부는 안 돼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까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지역권은 설정돼야 하는 거지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되고 하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가능한 거지 설정될 수 있어요. 이게 대한은 승역지 개념 위한은 요역지니까. 그래서 대하는 승역지니까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소수로는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전에는 니은이 나오니까 작년엔 기억이 나왔네. 계속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왕별이에요. 아주 잘 나와요. 자 3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꼭 서로 붙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멀리서 물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멀리서 물 끌어올 수 있다. 멀리 있는 사람도 갑당 잡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 이게 상린관계하고 다른 점이에요. 상린관계는 서로 상이웃. 이웃은 옆집은 붙어 있어야지. 하지만 지역권은 꼭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4번. 민법은 지역권에 있어 대가, 존속기간 여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대가, 존속기간 아무런 법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가 규정 없으니까 공짜로 통행할 수도 있고 돈 줄 수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 유상무상 가능하다. 자 5번 안 중요하죠. 한번 찍어봐요.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자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내가 힘을 줘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찍어볼 거야. 입증이죠.
자, 입증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는다? 적극적 사실이 있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긍정적 사실. 그러면 요역지가 없음을 증명하래,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하래. 그럼 있으니까 적극적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은 이렇게 찍어요. 제발. 증명은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악이 있었지? 존재. 존재를 증명해라. 맞는 지문. 있다는 걸 증명해라. 알았다는 걸 증명해라. 다 맞는 지문. 없다는 거 증명. X. 선이 몰랐다는 걸 증명. X. 없다는 거 증명. X. 선이 몰랐다는 거 증명. X. 악의를 증명해라. 있음을 증명해라. 존재를 증명해라. 그런 게 나오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있다는 걸 증명하니까 맞는 지문. 없음을 증명해라. 나오면 X 지문이에요. 응? 증명 그런 식으로 해요. 안 중요해요. 5번 같은 거. 자, 성질. 비베타성, 공용성. 지역권은 동그라미 1번. 점유하지 않죠. 따라서 2번. 왕별. 작년에 왕별만 나왔네. 자, 지역권이 침해되면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된다. 8번 나왔어요. 8번. 그래서 저당권도 마찬가지. 점유하지 않으니까. 1번이 이유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 주어가 나오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야.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뜨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뜨고. 자, 부정성 수반성. 이 법조문 제1항하고 2항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특히 2항이. 자, 그러면 이 법조문을 이해하려면, 외우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봐봐요. 그림 봐봐요. 지역권 그림은 통행권하고 그림이 아주 비슷하죠. 통행지역권하고 차이 있죠. 통행권은 맹지 요건에 해당하면 법이 주는 거고, 지역권은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그래서 찾아가서 기존 통로가 있어. 통행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기존 통로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돌아가. 그때 의리 찾아가서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하면 통행지역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통행권하고 통행지역권의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그림이 똑같다는 얘기죠. 대신 용어가 이제 요역지, 승역지가 나오고. 그러면 이 지역권은 왜 태어났느냐?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요역지. 왼쪽으로 다니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항상 요역지를 위해,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수단, 종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상권도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종이죠. 그래서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이 나오는 거예요. 부종성, 수반성. 그래서 첫 번째 수반성. 의리, 요역지 땅을 배양한테 팔면, 주인이 팔리면, 종놈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함께 쩔쩔쩔 이전.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동그라미 2번. 일단 1번.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2번 별 3개. 지역권은 주인인 요역지가 팔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함께 이전. 이 말을 지역권은 오른쪽 땅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부정하여 함께 이전한다. 이전의 부정성,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함께 이전한다. 주인이 건물이 팔리면 종놈인 지상권도 함께 쩔쩔쩔 이전. 그거 똑같아요. 자, 문제는 기억. 덜 중요해요. 지역권은 붙어서 함께 이전한다. 이걸 187조 법률 규정으로 봐요.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이전 등기를 안 박아도 지역권이 넘어가 버려요. 등기 없이 넘어가 버려. 그래서 기억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 바로 넘어가 버려요. 187조. 저 조문 법조문 제1항을 187조 법률 기타 법률 규정으로 봐요. 그래서 지역권은 자 봐요. 병이 소유권 토지 소유권 등기만 하면, 병이 땅만 사면 지역권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박아도 그냥 지역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병이. 이게 바로 187조로 봐. 이 법 조문을 등기 없이 이전해버려요.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한 번 이거
등기 필요 없다는 거. 안 중요해. 이놈은 계속 나와. 이 법조문은. 그러니까 너무 기억에 신경 쓰지 말아요. 기억에 신경 쓰지 말고 표를 안 박아. 그래서 덜 중요하니까 2번을 정확히 외우라는 얘기예요. 기억할 시간에. 지역권은 종놈. 종놈은 주인인 요역지가 팔리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같이 이전한다. 종놈의 운명, 수반성. 자, 3번 별 3개. 이 요역지 오른쪽 땅 항상 생각하시고, 오른쪽 땅 요역지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살아요. 지상전세 임차인. 그러면 세입자도 돌아가면 안 되지. 주인이 설정해놨으면 이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지가 또 지역권 지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외우라겠어. 그래서 지역권은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가 나오면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나중에 취득 시효도 돼요. 긍정으로 끝나요. 자, 4번 왕별 13번 나왔어요. 종놈의 운명. 종놈인 지역권은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 떴어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못한다. 분리가 나오면 서술어는 못해 안돼 부정으로 끝나죠. 함께 넘어가야 돼. 주인과 종은 함께 넘어가야지 종놈만 분리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자리에 저당권이 나와도 똑같아요. 그럼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주인과 분리양도 못한다.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뭐 똑같아요. 조문구조가. 그래서 4번이 제일 잘 나왔고 2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작년에 또 2번 나왔고 그럼 올해 4번이 안 나왔죠. 아 그럼 올해 이제 4번이 나와. 3번하고 4번이 별 3개인데 왕별인데 안 나왔죠. 작년에. 올해 나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요약집을 봐요. 자 넘깁니다. 이제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은 공유예요. 공유. 자 그림 봐봐요. 그림. 오른쪽 땅 요역지가 A, B, C 세 놈 공유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에서 불가분성 성질이 나오는데 자 봐요. 공유자들이 세 놈인데 공유자 어느 한 사람한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좋은 거면 함께 누려요. 근데 안 좋은 일이면 너만 당해. 우리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마예요. 좋은 건 함께 누리고 안 좋은 일은 너만 당해. 이걸 기억하시고. 자 1번 별 3개. 이것도 12번 나온 놈이죠. 공유자 한 사람이 즉 A가 셋 중 한 놈이 지역권을 취득했대.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다른 공유자들도 같이 취득. 흘러간 식으로 계속 나와요. 지문 하나 먹는 거야. 2번 왕별. 자 읽고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요역지하면 오른쪽 땅이 수인의 공유. A, B, C 공유. 그중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자, 이 지문이 떴어. 아니 효력이 없다. 이렇게 소수로 장난치니까 떴어. 그럼 이 지문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얘기요. 자, 세 놈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한 놈이 스톱시켜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역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소멸할 걸 한 사람이 스톱시켜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한 놈이 지역권이 소멸될 걸 막아줬으니까. 다 좋은 거니까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함께 소멸시효가 스톱되는 효력이 있다로 끝내야 돼. 있다로. 함께 좋은 건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를 하자. 아하, 세 놈 중 한 놈이 지역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스톱 시켜줬구나. 그러면 소멸시효가 스톱됐으니까 좋은 거구나. 좋은 거니까 다른 공유자들 B, C를 위해서도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같이 누리겠구나. 있겠구나. 이렇게. 자 3번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이 지문이 뜨면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한 맨 끝으로 가. 지 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하게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중간은 안 읽어도 돼요. 안 읽고 무시하시고 정리 들어갈 때 지분에 관한 지 지역권을 한 놈이 막 소멸시키면 한번 생각해봐. 지분에 관한 지 지역권을 소멸시키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 BC 입장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야 돼. 지분에 관한 이놈이 소멸시키면 옆에 놈한테 소멸됐으니까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막 네 지분에 관한 지역권 소멸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불리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대로 나와요. 작년 정답 지문. 그래서 한 사람은 지역권에 관한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마지막으로 가요.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거 장난치는 것 뻔하지.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X지분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왕별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대한 사유가 아니면 취득 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 자, 이거 한번 이해해 봅니다. 자, 봐봐요. 이거 다시 한번 또 이해해 봐요. 요역지 땅을 A, B, C 세 놈이 공유하죠. 자, 그런데 기존 통로가 있어. 그런데 너무 돌아가. 옆집으로 가면 편할 텐데. 근데 돈 내기는 싫어. 지역권 설정 돈 줘야 되니까 대부분. 그래서 설정하기는 싫고 돌아가기는 힘들고 가만 보니까 갑이 서울 사는데 안 와. 그러니까 그냥 다녀버리는 게 있지. 그냥 다니면 안 돼요. 통로 개설하고 20년 안 들켰지. 아이고 한 번도 안 내려왔지. 강원도산이라. 그래서 통로 개설하고 다닌 지 20년 되면 A, B, C 저 세 놈들은 지역권을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되기 이틀 전 서울에서 갑이 내려왔죠. 가만 보니까 옆에 놈들이 세 놈이 합숙하는데 통로를 멋지게 콘크리트로 개설해서 뒷땅을 막 다닌 지 온 20년째래. 그러면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 소유권 침해됐으니까. 그중 A를 만났지. 야, 소유권에 대한 물정 넌 나가. 그러면 얘들의 취득시효가 20년째 진행되다 여기서 스톱돼 버려요. 이게 취득시효 중단이에요. 지역권 이틀 뒤면 지역권을 취득시효 완성돼서 먹는데 소유자가 넌 나가 해버린 순간 취득시효가 스톱돼. 이게 시효 중단제도예요. 내가 돈 빌려준 지 내일 모레 10년째인데 돈 갚어 하면 취득시효가 오늘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소멸 안 돼요. 이게 시효 중단제도인데 그래서 갑이 넌 나가 하면 얘의 취득시효가 중단됐어. 문제는 얘한테만 하고 B씨는 못 만났지 갑이. 그래서 B씨한테는 나가 소리를 못 했어요. 한 놈한테만 했지. 그러면 얘한테는 당연히 취득시효 중단돼요. 그러면 취득시효 중단된 효력이 B씨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같이 중단되느냐? 그렇지가 않단 얘기요. 자,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얘들 입장 생각해야 돼. 안 좋은 거지. 내일 이틀 후면 취득하는데 그게 스톱돼 버렸으니까. 그 안 좋은 건 너 혼자 죽어. 너 혼자. 우리한테 영향 미치지 마. 그래서 B씨한테는 취득시효 중단이 안 돼서 결국 이틀 후 지나면 B씨가 지역권 취득시효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먹으면 또 이놈도 먹어. 결국 이틀 전에 취득이 중단된 A도 같이 취득. 동그라미 1번에 따라. 결국 소유자가 오른쪽 놈들의 지역권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한 놈한테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한테 다 해야 취득시효가 스톱된다. 그래서 갑은 B한테도 너 나가. C한테도 너 나가.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지역권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지역권 행사는 모든 놈한테 다 해야 중단된다. 따라서 우리 집은 이제 또 엎었죠. 모두에 대해 하지 않으면 이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나온 거예요. 지역권 취득시효를 막으려면 한 놈한테 해서는 안 되고 전부한테 해라.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공유자 전부한테 해라. 그래서 이 법조문이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오른쪽 놈들의 취득시효를 갑이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즉 통로 개설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모든 공유자들 A, B, C 모두에게 해야지 이 말이 숨어져 있어요. 모든 공유자에게 다 나가 해야지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되는 효력은 없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법조문을 방금같이 이해하고 계속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게 되죠. 자, 기억 같은 말이야. 따라서 오른쪽 땅이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그중 한 놈에 대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A한테 나가 해봤자 너만 중단되지 옆에 놈들한테는 중단되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기억으로도 나오고 4번 법조문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저기 2번 소멸시효 중단은 A가 소멸될 걸 스톱시키는 거고
취득시효 중단은 ABC가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의 취득시효를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가 스톱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소멸시효 중단은 한 놈이 지역권 날아갈 거 스톱시 좋은 거니까 같이 누리는 거고,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우리들이 취득시효 하려는데 소유자가 막아버리는 거고,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중단 주체가. 그래서 조문 구조가 달라요. 저기는 그중 한 사람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고 A가 지역권 소멸을 막은 거고 좋은 거 함께 누려. 하지만 여기는 우리들의 지역권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는 거지, 소유자가. 갑이. 이 구조 자체가 틀려요. 지역권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는 건 누구? 갑이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역권 행사는 모든 놈한테 다 해라. 그래서 A, B, C 모두한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중단되는 효력은 없다라는 전문이 구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4번 왕별하시고 기억은 별 3개. 주로 법조문 4번으로 나와요. 주로 법조문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법조문 저 위에 법조문인데 3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유하다가 A, B, C가 공유하고 있었죠? 그 후 분할돼. 그러면 공동소유 공유하다 분할됐어. 그러면 공유 상태에서 왼쪽 다니다가 그 후 끊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 질문이요. 따라서 공유하다가 토지 분할된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살아있다. 존속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전히 통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하다 분할돼도 여전히 지역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요. 분할돼도 여전히 지역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소수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존속한다. 그냥 맞는 질문이야. 어차피 나와도 이 법좀 그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지역권은. 지금까지 본 데에서 거의 80%가 나오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취득시효. 자, 지역권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왼쪽 1번부터 오른쪽 4번까지가 우리 시험 기출 전부예요. 전부. 이 중 한 2개씩 나와요. 5개 중. 그럼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니다. 지역권 취득시효 법조문이 일단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6번 나왔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취득시효가 안 돼야 돼요. 어? 하지만 그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안 되잖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역권은 법이 계속되고 표현됐다면 취득시효 주는 거예요. 법조문이. 그래서 취득시효 요건을 점유해서 계속 표현을 바꾼 거야. 자, 그럼 대문 판례 기억. 그러면 계속은 20년간 통행하면 될 거고, 표현은 뭐냐? 통로 개설하고, 이게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취득시효 하려면 오른쪽 놈 요역지 소유자는 기억.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다녀야 돼요. 그래야 취득시효가 되는 거지. 통로는 개설 없이 단지 왼쪽 땅을 통행만 했다. 통로 개설 없으면 취득시효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 이게 통로 개설이 외워야죠. 통로 개설하고 20년. 그래야 취득시효 돼요. 1번 기억 별 3개. 자, 오른쪽 2번. 오른쪽 땅을 현재 지상전세 임차인이 새 살고 있어. 아, 이놈도 돌아가기 싫어. 세입자가. 그래서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안 들켰어. 그럼 이 세입자도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 앞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도 있고 취득시효 할 수도 있고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하지만 3번 요역지 오른쪽 땅을 불법으로 주면 도둑놈, 이 도둑놈이 통로 개설하고 20년 안 들켰어. 그러면 도둑놈한테 취득시효 주느냐? 불법 점유자는 본권 주지 않아요. 세트. 불법 점유자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요. 점유권 빼놓고는 안 줘요.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본권을 취득시효로 주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요.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지상전세 임차인은 이제 중심 잡는 거야.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 돼? 불법 점유자 안 돼? 이렇게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4번 왕별. 자, 오른쪽 놈 우리 통로 개설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한 요역지 소유자, 오른쪽 놈은 취득시효 한 놈이에요. 이 놈은 왼쪽 놈 승역지 소유자에게 그동안 20년 동안 승역지 사용으로 입은 왼쪽 승역지 소유자에게 입은 손해는 보상해라. 외워요. 손해 보상해라. 취득시효는 했지만 20년째 월세는 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괄호 주의 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이 지문이 뜬 때도 있고 안 뜬 때도 있어요. 통행권 손해보상하죠? 옆집 다닐 때 똑같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은 손해는 보상해라. 결국 지역권 취득시효는 두 개가 긍정으로 통로 개설해라. 그래야 취득시효한다. 두 번째 손해보상해라. 이 두 개를 계속 외워요. 통로 개설해야 취득시효되고 취득시효했으면 이제 손해는 보상해라. 손해보상 안 해도 된다. X 긍정. 손해보상해라. 외워야지. 손해보상해라. 손해보상해라. 통로 개설해라. 통로 개설해라. 계속 외우는 거예요. 자, 지역권의 효력 별로 안 중요하죠. 자, 이 법조문이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1번. 승역지에 수개의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 물 끌어 쓰는 지역권. 자, 그러면 여러 개니까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1번이 이기기 때문에 후순위 2번 지역권자는 선순위 1번 지역권자의 물 끌어 쓰는 거 방해하지 못한다. 법조문 말이 되죠? 맞는지 뭐. 2번. 자,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 빨리 머릿속으로 왼쪽 놈 갑이 왼쪽 놈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요역지는 오른쪽, 승역지는 빗금치 왼쪽 이렇게. 승역지 소유자 왼쪽 놈이 공작물을 수도관으로 읽어요. 수도관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했어. 아니 이럴 수가. 왜 갑이 부담하지? 어떡하겠어. 오른쪽이 폭인데. 그래서 부담했어요. 자, 이놈이 맨날 고장나니까 도망가고 싶죠. 승역지 소유자가 팔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자의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 누구? 항상 병이야. 병.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이니까 승역지 땅을 사서 들어온 이 병도 이 설치 의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특별승계인도 이 의무 부담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긍정. 자, 3번 별 3개. 승역지 소유자는 왼쪽 놈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 즉 수도관이 매설된 저기 수도관이 매설된 빗금친 부분 지 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 을에게 소유권을 위기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서 이 위에 있는 그 설치 의무, 수선 의무에서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지 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는 거예요. 자, 4번. 승역지 소유자는 왼쪽 놈은 머릿속 그려져야 돼. 왼쪽 놈은 오른쪽 놈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수도관을 왼쪽 놈 값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수익 받을 수 이익 받는 정도의 비율로 혹시 비용이 발생한다면 같이 비용 분담해줘라. 말 되죠? 이익 받았으니까 비용은 분담해야겠지. 말 돼. 말 되니까 맞겠지. 그래서 좀 외울 게 2번.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는 거. 이거 살짝 외워줘야 되고. 3번은 이해하시면 되고 왼쪽 놈이 오른쪽 놈한테 소유권 위계한다는 거. 그래서 이 법조문만 하니까 지역권은 잡아요. 지역권은 양이 제일 작아. 한 장 반밖에 안 되죠. 말은 한 장 반은 실제는 한 장이지. 2페이지에 한 문제. 그러니까 지역권이 물권법 중에서 한 문제짜리 중 양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열심히 하는 거야. 정확히 외워야 돼요. 그래서 법 조문 위주로 거의 나오잖아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법 조문이야. 취득시효만 판례 2개 있지. 다 법 조문이니까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 지상지역 전세. 자, 그럼 봐요. 갑이을한테 전세 줍니다.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설정 격부나 설정 등기를 해야 물권 전세권 취득. 자, 1번.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오른쪽 놈 을이 전세금 지급하고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지전세금 경매로 날아가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용익물권적 성격, 담보물권적 성격 같이 갖고 있다. 2번. 전세금 채권이 주, 전세권은 종. 네 가지 성질, 보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다 인정돼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자, 4번. 여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이게 지상지역권하고 다른 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되죠? 토지만 되지. 하지만 여기는 부동산, 토지 전세, 건물 전세. 그 다음 용익물권이니까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 이따 왕결짜리 판례 나올 거고. 하지만 우리 법조문 저 제2항에서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 안 된다는 거.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전세권 취득. 자, 봐봐요. 전세권은 넘겨봐봐. 한 장, 두 장, 세 장.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다 우리 기출이야. 네 장이 넘어가죠? 거의 5장이야. 전세권이 양이 많아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지역권의 5배야, 5배. 그런다고 포기하고 싶어? 요! 포기하지 마요. 양은 많지만. 그래서 전세권은 별 3개부터 먼저 하시란 얘기야. 제가 이쁘게 박아줄 테니까 별 3개 왕별. 양에 비해 전세권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물권법의 특성이잖아요. 물권법은 양이 많은 대신 문제는 14개밖에 안 나와. 원래 20문제 나와야 적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겁먹지 마시고 해나갑니다. 전세권 취득,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자, 2번 별 3개. 2번 전세 이미 했어요.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 등기도 괜찮아? 미리 박아도 괜찮아? 생각나요? 유효로 끝나면 맞아요. 이걸 무효로 장난쳐. 유효. 괜찮아. 미리 박아도. 자, 3번. 자, 안 중요한 건 패스할래. 자, 전세금. 우리 법조문에서 전세금 지급하라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나오는 거야. 전세금은 필수 요소, 성립 요소이다. 자, 2번 별 3개. 3번 왕별. 자, 2번. 그러면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 박치기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현금 박치기 안 해도 된다. 우리 갑한테 전에 빌려준 기존 채권이 있다면 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대신 가름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있다. 대신할 수 있어요. 외워야 되죠. 그래서 꼭 현실적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니다. 현금 안 줘도 된다.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 3번 왕별.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대. 그러면 전세 설정자는 반환채무를 면하고 신소유자만이 전세금 반환채무 부담한다. 자,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그림이죠. 갑을 전세인데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왼쪽에서 병이고 전세권이 넘어가면 오른쪽에서 병이에요. 그래서 지문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왼쪽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오른쪽에서 제한물권이 넘어갔는지. 자, 그러면 새 소유자만 나중에 의리이사 갈 때 전세금 반환채무 부담. 종전소유자 갑은 면해요. 외워요. 그래서 신소유자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이렇게 사람으로 외워요. 병만 부담. 갑은 면합니다. 그래서 기억지문으로도 나오는 거야. 자,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 설정자인 갑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떴다고 해봐. 이런 건 못 외워요. 해결해야지. 그래, 팔리면은 을은 병한테 받아가야지. 갑한테는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없겠지. 왜? 갑은 면했으니까. 그래서 3번을 외워놔야 기억지문이 해결된다고요. 병이 전세금 줘야 되니까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야 돼? 세주인. 이게 바로 전세 끼고 사는 거지. 병 입장에서는 지가 나중에 세입자 전세금 줘야 되죠. 대부분 판례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이 대부분 판례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있으면 전세금 나중에 내가 줘야 되니까 매매대금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갭 투자가 일어나는 거야. 순전 이 대부분 판례 때문에. 대부분 판례 때문에 갭 투자가 일어났다. 전세금 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지, 갭 투자. 이 판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소유자 내가 전세금을 줘야 되니까 전세금 해당되는 건 매매대금에서 빼야지.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세 끼고 샀단 말이 나온 거예요. 병만 부담, 설정자 갑은 면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걸 외워놔야 주택임대차에서 똑같이 주택이 양도됐을 때 똑같은 판례가 나와요. 똑같은 판례. 일타쌍피해야 되니까 왕별한 거예요. 자, 오른쪽 증감청구권 별로 안 중요하죠. 자, 2번만 보면 돼요. 항상 전세금 증감이나 물가 변동, 그게 1번이고 2번 전세금 증액할 때 우리 주택에서 배운 거 똑같아요. 5% 한꺼번에 못 올리고 1년 기다려야 되고 5% 1년 제한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제한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 실력으로 전세금 증액 해결하면 되고. 자, 인도. 전세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취득 요건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나는 전세권 등기만 박으면 전세권 취득하는 거지 꼭 인도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인도받아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나온 판례가 동그라미 2번 판례예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죠. 자, 설정과 동시에 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 의뢰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아요. 인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효로 끝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을이 1억을 빌려줬어. 갑한테. 채권. 그러면 1억 채권을 담보하려면 을은, 오른쪽 놈 을은 저당권을 박아야 돼요. 근데 이놈은 전세권을 박았어. 왜 그러느냐? 전세권에도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저당권하고 힘이 똑같죠. 경매권도 있고. 그래서 이놈이 저당권 대신 전세권을 박은 거야. 자, 그럼 전세권을 을이 박아놨으니까 그림 그려드릴게. 1억 빌려주고 원래 저당권 박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전세권을 박은 거지. 그러면 을은 나중에 이놈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똑같이 우선 변제권 경매권이 있으니까 땡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과 힘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을은 들어가 살 생각이 없어. 얘는 내 채권만 나중에 안 갚으면 경매 쳐서 회수만 하면 돼. 그래서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꼬질렀죠. 너 왜 전세권인데 안 들어 사용을 안 하니?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네 전세는 무효야. 그 판례예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이 판례가 떴어. 판사가 물어봤다겠죠. 당신 계약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전세권은 용익 사용해야 되는데 강력법규 물권 법정주에 따라 사용해야지. 너 왜 사용하지 않아? 왜 이사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을이 그랬죠. 판사님, 저 지금까지 안 들어갔지만 곧 들어가요. 아직 기간 많이 남았어요. 곧 들어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말이야. 아직 인도하진 않았지만, 즉 아직 이사 들어가진 않았지만 장래 전세권자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라면, 즉 언제든지 저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라면 유효란 얘기예요.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판사님, 저는 채권 때문에 박아서요. 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무효란 얘기예요. 이건 장래 전세권자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인도는 꼭 전세권 취득 요건 아니다. 언제든지 이사는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언제든지 들어가 사용한다고만 하면 괜찮다. 유효다. 자, 존속기간부터는 10분간 쉬고.